네, 원소의 주기적 성질 갑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유효액전화부터 할게요. 유효액전화는 일단 뭐 빼기 뭐? 가려막기 효과 핵전화는 핵전화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뺀 거다. 그래서 가끔 기출 보면 얘를 이제 Z별이라고 쓰고요. 얘가 문자로 치면 Z고요. 얘가 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한 게 있어요. 이걸 알면 좀 유리한 게 있긴 있는데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자, 핵전화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 양성자. 그치, 얘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돼요. 가려막기 효과는 1번 껍질 수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유효액전화가, 두 번째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수, 총 전자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원래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고 전자수 증가하니까 얘도 증가해요. 근데 누구의 영향이 더 커요, 보통? 아니요. 아니 이 둘 비교 말고 얘네 둘 비교하면 핵전화의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막 비교하면 그냥 양성자 수가 클수록 유효액전화가 크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얘의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효액전화를 비교시키지는 않는데 잘, 만약에 비교를 시킨다면 핵전화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양성자 수로 유효액전화 순위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얘의 영향이 더 큰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알아둘게요. 수소 원자는 전자 한 개죠. 그럼 얘는 가려막기 효과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전자가 방해를 해야 되는데 방해할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효액전화가 핵전화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가려막기가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가려막기 효과가 한다. 그래서 핵전화보다 작아진다. 유효액전화가. 그렇죠? 이겁니다. 근데 전자 하나 있잖아요, 수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유효액전화는 어떤 전자 한 개가 느끼는 원자 핵의 끌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주인공이 전자 하나니까, 얘가 주인공이니까 다른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전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증가,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증가입니다. 얘랑 얘를 비교시키진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클수록 크다, 양성자가 클수록 유효액전화가 크다, 끝. 네, 가끔 기출에서 이런 문제 있어요. 가끔은 아니고, 얘가 하나 있고 요게 있대. 얘가 둘 중 하나는 핵전화고 하나는 유효액전화예요. 얘가 A고 얘가 B래. 그럼 누가 A예요? A가 핵전화. 이거 A가 유효핵전화죠. 이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로 할게요. A가 유효액전화라고? 안 되지. 핵전화가 더 커야지. 유효액전화가 더 작지. 뺀 거니까. 그렇지. 그럼 이 사이 값이 뭐다? 이게 가려막기다. 사실 이거 할 때 이제 Z별 이게 나왔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유효액전화 이 정도면 끝.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첫 번째, 이것도 정리해 놓은 건데 일단 정리부터 볼게요.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 일단 이온화 에너지 커지고요. 전자 친화도는 여기서 이제 화원에서 빠진 지 오래되었고 빼고, 전기 음성도 커지죠. 숫자 외워야죠 나중에. 이 정도? 왼쪽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건 반지름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지름 들어갈게요.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이건 이온 반지름이건 비교하는 방법이 있죠. 반지름 비교 방법. 순위가 있죠. 1순위, 1번. 뭐부터 비교한다? 1번이 껍질수. 껍질수가 크면 반지름 커지는 겁니다. 이게 1순위로 비교를 해야 돼요. 껍질수부터 비교해서 크면 큰 거예요, 그냥. 만약에 1번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2순위로 넘어가죠. 두 번째 비교할게. 유효액전화. 즉 양성자수를 보라는 얘기죠. 유효액전화는 사실 이게 작아야 반지름이 커져요. 끌어당기는 걸 덜해야 사이즈가 커지는 거니까. 이걸 두 번째로 비교하고 여기까지 똑같다. 그럼 3순위가 전자수를 비교합니다. 전자수부터 비교하면 안 돼요. 얘가 많아야 반지름이 커진다. 꼭 순서대로. 알프스수상 같은 느낌이죠. 순서대로 비교를 해야 된다. 예시. 누가 커요? 리튬이 크다고? 나트륨 껍질수. 첫 번째 껍질이 2개, 얘는 3개니까 얘가 크고 끝. 이러면 첫 번째 껍질수 같죠? 그러면 2순위 유효액전화로 넘어가죠. 네. 유효액전화 누가 커요? 네. 그렇지, 얘가 큽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반대로 리튬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온으로 넘어갈게요. NA랑 NA 플러스랑 누가 커요? 그치? 왜? 껍질이 3, 2니까. 그러면 F랑 F 마이너스는? 자, 껍질은 똑같죠. 하나 얻어봤자 네온처럼 되잖아요. 어차피 이주기예요. 껍질은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아. 유효액전화? 같은 플러스 9번이요. 같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전자수까지 따져서 얘는 10개, 얘는 9개,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원자가 있고 이 원자의 양이온이 있으면 누가 커요? 원자가 더 커. 원자가 크죠. 왜냐면 얘는 껍질이 줄어들거든요. 하나 빠지면 껍질이 줄어들어. 원자랑 음이온이 있으면 그 원자의 음이온이 있으면 음이온이 커요. 왜요? 전자수가 더 많아. 그쵸. 3순위 전자수가 증가함으로. 그래서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온에서 등전자 이온이라는 게 있죠. 자주 나오는 거.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 자, 어디 있지? N, O, F, Na, Mg, Al까지. 얘네들은 전자가 이온이 되면 다 누구처럼 변한다? 다 네온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전자수가 다 10개로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선 누가 커요? 반대로. 반대로 AL이 크다? 네? 누가 크다? 그렇지. 앞에 있을수록 크다. 등전자 이온은 앞에 있을수록 크다. 이런 구간 밑에 또 있죠? P, S, Cl, K, Ca. 여기도 얘네도 등전자 이온 구간인데 얘네도 이온이 되면 앞에 있을수록 크다. 네, 요거 정리. 자, 그리고 실전에서 반지름 왜? 괜찮아? 실전에서 원자 반지름 비교할 때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접근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갈수록 커지고 여기서 점점 줄어든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를 비교하면 떠올리면 좀 더 하기가 쉬워져요. 빨라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커진다를 기억하고 있도록.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반지름 일단 정리인데, 원래 원자 반지름은 이원자 분자 형성할 때 그 원자의 사이의 거리 절반이에요. 이건 그냥 정이니까 그냥 알아두시고, 자 거기서 결정 요인이 껍질수 1번 1순위, 2번이 유효액전화, 3번이 전자수.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갈수록 작아진다. 같은 족에서는 갈수록 커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그쵸? 근데 그러니까 약간 사설이나 약간 이런 걸 보면 얘랑 얘를 비교시킬 때가 있어요. 가끔 그냥 근거 없이는 비교를 잘 못 시키고, 보통은 얘랑 비교시키고 싶으면, 원래 이거는 우리 규칙에 위반돼. 왜냐면 잘 봐요. 리튬이랑 S랑 누가 껍질 커요? 얘가 크죠? 그럼 반지름 더 위에 있어야 돼.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법칙은 같은 주기나 같은 족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얘랑 얘를 비교시키면 근거 없이 시키지 않고 얘를 껴서 시키거나 이래. 리튬 나트륨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하지? 잠깐만. 이렇게 비교시켜요. 나트륨 탄소 이렇게 비교시켜요. 그러면 나트륨보다 리튬이 작아지고 리튬에서부터 탄소가 더 작아지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 이런 논리로 가요. 보통 3단 논리로. 만약에 그런 걸 시킨다고 하면. 그러니까 얘는 그걸 생각해봐요. 다른 걸 거쳐서 이렇게 갈 수가 없는지, 같은 족이나 같은 주기에서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지, 이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온 반지름도 했고요. 등전자 이온 중요하죠. 등전자 이온은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게. 앞에 있을수록 크다. 자, 이제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로 갑니다. 일단 이온화 에너지는 그래프를 외워야 돼요. 그쵸? 그래프를 외워두는 게 그나마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띵 올라가고, 하나 떨어가고, 내려가고, 위 아래. 이 그래프를 외워야 돼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해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반복.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제1 이온화 에너지라 불러요.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일단 주로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 같은 족에서는 감소하게 됩니다. 점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언제 쓴다고요? 이 그래프를 이용할 때는 서로 다른 원자끼리 이온 에너지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C랑 N이랑 누가 크냐, 이런 거 비교할 때는 이 그래프를 떠올려서 그려서 해야 돼요. 여기 부분만 잘라서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제2 이온 에너지가 되면 하나 더 떼면 얘가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하나씩 밀립니다. 그래서 그 1 이온화 에너지분의 2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 큰 애들이 누구다? 1쪽. 그치, 1쪽에 있는 애들. 예를 들어 리튬 여기까지 올라가, 나트륨 또 올라가, 칼륨.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누군지 알아요? 리튬입니다. 2순위입니다. 일단은 1분의 2가 엄청 증가한다는 건 껍질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엄청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한 원자 내에서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걸 순차 이온 에너지라 하죠. 순차 이온 에너지는 예를 들어 이 1보다 2가 원래 갈수록
무조건 커져요. 순차 이온 에너지는. 근데 2에서 3이 엄청 커졌대.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다? 2개. 2개라는 얘기입니다. 왜? 껍질이 거기서 바뀐 거기 때문에 얘가 원자과 전자 수가 돼요. 얘. 일반화 시키면 2n에서 2n 플러스 1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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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면 얘는 원자과 전자 수가 n개다. 오케이? 이걸로 그러니까 한 원자 내에서 비교할 땐 이거. 요즘은 근데 둘이 섞어서 내요. 기억선지에선 이걸 비교하고 뭐 디귿에선 이걸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돼 있긴 한다. 얘가 디귿이다. 이렇게 한 원자 내에서 비교할 때는 순차 이온 에너지를 생각해야 된다. 다음 할 거? 그다음 그 기본적인 낚시? 잠깐만. 그건 책에서 보여줄게. 그래서 12, 13에서 꺾이고 15, 16에서 꺾이죠. 꺾인 거. 예외 같은 거는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데 안 물어봐요. 수능에서는 그냥 결과만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하지 원인을 물어보진 않아서 일단 이거는 빼자. 이건 내신용이고요. 순차 이온 에너지 갈수록 커진다. 갈수록 떼기 힘든 거야. 이온화 에너지 정의가 뭐예요 원래? 그 전자 한 개를 대항할 때 오. 자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기체 상태여야 되는데 이런 건 내신용이고 사실 전자 1몰을 뗄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클수록 떼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안 나오네. 이런 거 있죠. 베릴륨 막 이렇게 주고 E1, E2 숫자로 줄 때 있잖아요. E3. 뭐 얘가 1100줄이래. 뭐 얘가 얘 좀 많이 증가해야 되나? 아니다. 160줄이래. 그리고 얘는 막 800줄이래.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갈수록 증가하는 건 맞죠 일단. 그리고 증가하는데 어디가 지금 엄청 증가했다? 2에서 3. 그래서 2에서 3. 이 증가하는 양은 절대값을 보는 게 아니라 배수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1.6배 정도밖에 증가 안 하는데 여기는 5배 증가하네. 그럼 여기가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얘 껍질이 바뀌니까 원자과 전자 2개. 그럼 베릴륨이 안정한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260. 그렇죠. 얘는 2 플러스 된다고 E2만 적는 게 아니라 E1 더하기 E2라는 거. 하나 떼고 하나 더 떼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E2만 적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뭐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조합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이거 할 때 홀전자수 기본이고요. 아까 10, 1, 2, 3, 2, 1, 0 이것까지 얹어서 여기 섞어서 냅니다. 숙제 팍타이다. 일단은 개념은 뭐 이거 끝이에요.